서울 상반기 예정 물량의 11%만 분양된다. 새 아파트 공급이 가뭄이다. 뭐냐면 원래 우리가 그 분양 예정 물량이라고 그 지인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의 11%만 실제로 분양이 된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양 예정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워낙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네. 근데 앞으로 1, 2년, 2, 3년 정도에 대한 입주, 나중에 이제 입주하는 그 물량 자체도 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곳이 서울의 모습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밀려날 수 있는 상황도 상식적으로 맞거든요. 네, 이렇게 나온 거죠. 실제 예정 물량은 3만 가구 정도였는데 실제 분양된 거는 3천 가구였다. 요런 부분들인 네, 거죠. 그렇죠. 그냥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합들끼리 그 분상제 때문이죠. 아, 분양을 할 수가 없구나. 분양을 하면은 손해 보는 상황이니 네네네. 약간 좀 다툼이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서울 정비사업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와 네. 그다음에 반대 요인인 이런 부분, 그 공급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충돌하면서 네. 어느 힘이 세냐를 봐야 되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에 대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것들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과천, 청라, 동탄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똘똘한 채로 가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서초 강남이 오르고 있지만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 네. 당연히 지금 올라간 곳은 못 갈 것이고 옆으로 흘러가게 될 거잖아요. 네. 이 정책들이 이런 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부분들이 그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취득 예를 들어서 종부세. 네네네. 사실 종부세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건데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인가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조차 뭐 선거용이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 종부세 부분을 주택 채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간다. 그러면 저라도 상식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보다 그 종부세 부과하는 가액 기준이 높으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차액분의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실거주 한다. 실거주 하려고 한다. 저는 위례. 위례? 위례 20평. 그 임대사업자도 풀어준다고 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수준에서 아파트를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단계가 낮은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옆에 있는 성남일 수도 있고 그게 또 동탄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20평대는 괜찮을 것 같아. 20평대. 임대사업자 그거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러면 그 취득세도 풀릴 거고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는 똘똘한 채를 가고 있고 주변부가 떨어지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다. 근데 앞으로 나오거나 예정되거나 또 그러니까 언급하는 내용들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뭐 전세 가격 상승, 그다음에 공급 부족, 여기에다가 뭐 취득 가액 부분, 그러니까 취득 그 부분이 종부세 부분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뭔가 사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한 10년 뒤에 이럴 것 같아요. 아빠 왜 그때 안 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네. 아, 진짜요? 제 딸한테. 아빠 왜 그때 안 샀어? 그런 얘기 좀 크니까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하락장. 저 하락장에 엄청 물려 있었어요. 하락장에 엄청 물려 있었는데 다른 데 다 오르는데 우리 동네만 안 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2016, 17, 18, 19, 20까지 5년 동안 물려 있었던 데가 있는데 여기 계속 물려 있었고 강남 가면 좋죠. 근데 지금 삼청대점 다 묶여 있는데 그 반포는 너무 올렸어. 걔만 풀려 있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주면 잠실 사고 싶어요. 잠실 20평대도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20년 뒤에 다 마신 도시처럼 될 건데 20년 뒤에
맞는 얘기긴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구도 줄고 뭐 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현재와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의 아니 일본 엄청 올랐어요. 네, 그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 부동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엔화가 싸다고 하니까 일본 부동산 좀 올랐거든요. 근데 엔화가 싸져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엔화가 싸져가지고 일본으로 진입하면 내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른 거를 좀 상쇄하고 사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물리는 타입이에요. 먼저 들어가가지고 저 물리학자라고. 물리학자. 네, 물려서. 아니 근데 그런 경험을 뭐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걸 물리학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리학자. 저 역시도 그 물리학자 경험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에 안 하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일본 많이 올랐어요. 일본 엄청 올랐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판교가 위례한테 지다니. 판교는 지금 오르고 있고 위례는 좀 빠졌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보면 판교 가볼까? 그러니까 판교는 빨갛잖아. 판교는 빨개요. 그죠? 판교 빨개서 너무 그렇고 위례 어디 갔니? 위례는 파랗잖아요. 그냥 물론 나는 빠지는 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능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걸 느끼는데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능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곳 중에 입지가 좋은 곳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몸에 이제 체득화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위례를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위례 지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실거주로 들어간다 그러면 20평대 해서 좀 그러지 않나? 저는 그래요. 근데 제가 사잖아요. 제가 산 데는 더 빠져요. 더 빠졌다가 왜냐면 제가 이 전략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호갱노노나 지인이나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입주 물량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입주 물량 끝날 때 되면은 다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더 오래 버틸 생각하고 그냥 먼저 때려 맞을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싸게 살 기회가 오히려 더 이게 시장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물리학자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제가 하는 투자 방식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고 떨어지고 난 시점을 맡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알고. 근데 저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거든요. 근데 싸게 사는 시점을 알 수가 없으니 진짜 싸다라고 현장에서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다들 안 들어가지만 그때 내가 생각만 바꾸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이 일기신도시 해가지고 다 이제 이주하고 막 이러면 자리 없으면 어디 가야 돼? 위례 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 기다려. 그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입주 물량이 있어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례하면은 아무리 입주 물량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상식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위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한다면 지금 오히려 빠지는 쪽 신축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떨어지는 곳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1년 전에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간 곳이에요. 호재는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는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상 한 2, 3억 올라가야 될 동네가 5억이 올라간 거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고 좀 침착해지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2, 3억이 떨어진 거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들어올 곳이라면 그리고 호재가 살아있잖아요. 이런 곳은 무조건 투자로서 도움이 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풀악셀님, 북부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 남부만 북부를 제가 왜 안 하냐면 제가 북부에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알아야 질문을 할 텐데 잘 모르지만 왜냐면 북부 전문가입니다. 사실. 제가 북부 전문가인가요? 북부 고향 이쪽 전문가시잖아요. 완전. 저 잘 몰라요. 파주가 어디 있나요? 파주가 고향 옆에 있죠. 왼쪽으로.
북부 잘 몰라서. 죄송해요. 파주는 어떨까요? 파주는 근데 올랐네. 파주는. 이제 오히려 덕양구가 빠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 딱 덕양구를 얘기하셨잖아요. 덕양구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많이 오른 곳이에요. 서울 가깝고 새 집 많이 들어왔고. 근데 이제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덕은지구부터 시작해서 이쪽 여기 시작됐죠. 일산은 여기 아니에요? 마두. 예, 맞죠. 마두역이나 주역, 대화 이쪽이 이제 얘네 일산 본다 그러면 이쪽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듣기에는. 근데 이제 서울 가깝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리고 또 일산은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안 오르고 덕양구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보는 시기야가 그 언론 기사나 기타 정부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덕양구가 서울 가깝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일산 신도시에 호재가 생기네. 그러면 일산 신도시를 하는 게 나중에 수익을 더 낼 수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덕양은 떨어지고요. 약간 주춤하는 거고 지금 일산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